마을 사람들이 몰려든 그날, 꽃순이의 집마당 한복판에는 가난한 숫쟁이의 집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금전과 약재가 산처럼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미 죄는 정해진 듯 포승줄이 사내의 손목을 조여들고 사람들은 돌을 움켜쥔 채 한 발씩 다가섰지요. 불과 며칠 전 병든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말 한마디에 계모에게 떠밀리듯 산속으로 팔려가듯 시집가던 꽃순이, 그날의 선택이 어째서 이 모든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야 할 집에서 부가 쏟아져 나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말발굽 소리 하나가 이미 굳어버린 모든 판단을 깨뜨릴 전조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안개가 늘 거치지 않는 곳이었지요. 봄이면 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겨울이면 허리까지 눈이 쌓이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흘러 사람들의 갈증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안쪽에 초가 지붕을 얹은 제법 반듯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나 입을 모아 칭찬하는 마음씨 곱고 아리따운 처자 꽃순이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꽃순이는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만복의 손 하나로 자라났습니다. 그 마음씨는 명주실처럼 고왔고 무슨 일이든 성심을 다해 임하였기에 마을 어른들 모두가 제 자식처럼 아꼈지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 찬 우물물을 길어다 아궁이를 깨끗이 닦고 아버지가 드실 아침상을 정성껏 차리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꽃순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돌고 온기가 감돌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꽃순이의 삶이 늘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후처로 맞아들인 계모 점순이와 그녀가 데려온 의붓 동생 갑순이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모 점순이는 겉으로는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에는 독사 같은 탐욕이 소용돌이치는 여자였습니다. 남 앞에서는 꽃순이에게 다정한 척 굴었지만 집안에서는 온갖 구박과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꽃순이가 지닌 고운 심성과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시기하였고 무엇보다 남편 만복이 꽃순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호시탐탐 꽃순이를 쫓아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딸 갑순이 또한 어미를 쏙 빼닮아 신보가 비뚤어지고 게으르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서는 꽃순이가 차려놓은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지요. 그래도 꽃순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편히 해드리려 온갖 서러움을 묵묵히 사귀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댄잎을 세차게 흔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버지 만복의 기침이 심상치 않게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기가 바뀌는 탓이려니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빛은 흙빛으로 변하고 기력은 쇠하여 마침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문난 의원을 불러 약을 다려 먹여도 차도가 없었고 약값 때문에 집안 살림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석에 드러누운 뒤 집안의 쉴권은 자연스레 계모 점순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점순이는 본색을 드러내어 꽃순이를 더욱 노골적으로 들볶았습니다. 꽃순이가 아버지 약을 다리는 사이에도 약값이 얼마나 드는 줄 아느냐, 네 정성이 부족하니 낫지 않는 것 아니냐 하며 트집을 잡았고 한겨울 얼음 같은 물로 빨래를 하는 꽃순이에게
따뜻한 물 한 바가지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점순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에 집과 논밭의 문서를 제 딸 갑순이 이름으로 바꾸고 눈엣가시인 꽃순이를 빈털터리로 내쫓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순이가 수상한 무당을 불러다 구술하고 섬뜩한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이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꽃순이는 아버지가 회복하기만을 바라며 매일 밤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 몸을 깨끗이 씻고 사당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릴 뿐 계모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순이가 읍내에 다녀오더니 무언가 꿍꿍이를 품은 얼굴로 돌아와 꽃순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병석의 아버지는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한 채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점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꽃순이의 손을 잡고는 말했습니다. 꽃순아, 아버지의 병환이 날로 깊어지니 내 마음도 갈수록 어지럽구나. 의원 말이 집안의 경사를 일으켜 나쁜 기운을 몰아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어렵다 하더구나. 꽃순이는 그 말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 점순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혼처를 하나 알아봤다. 아버지께서 눈을 감기 전에 네가 혼례를 치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 아니겠느냐. 꽃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병이 낫는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댁분이시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누워 계시거늘 어찌 제가 혼례를 올린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점순이는 눈을 치켜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것, 아버지를 살리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상대는 저 산 너머에서 숯을 굽는 대봉이라는 자다. 가진 것은 없어도 힘세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은 있으니 너 하나 굶기지는 않겠지. 대봉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꽃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대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인 깊은 산속 허름한 오두막에서 홀로 숯을 구우며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대봉에 관한 소문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검댕으로 새까맣게 뒤덮여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말수가 적어 벙어리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으며 산짐승을 맨손으로 잡을 만큼 거칠고 무서운 자라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자 중 하나로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폐허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하였습니다. 꽃순이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점순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아버지 곁에서 병수발을 들고 싶습니다. 혼례만은 기다려 주십시오. 숫쟁이 댁에 시집을 가면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뵙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점순이는 꽃순이의 애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중매를 통해 날짜까지 정해놓았으니 군말 말고 따라라. 네가 시집을 가면 저쪽에서 보내오는 곡식으로 아버지 약값도 될 수 있다. 흐흐, 효성스러운 딸이라면 아버지 목숨을 구해야 할 것 아니냐. 점순이는 잊지도 않은 예물 곡식 이야기를 꾸며내어 꽃순이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이 된다는 말에 꽃순이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방 한쪽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깨어 계셨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혼담이었지만 지금 그녀 곁에는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례 날이 보름 후로 정해지자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소곤거렸습니다. 송강예, 아이고,
그 착하디 착한 꽃순이가 숫쟁이에게 시집을 간다니. 점순이라는 여자. 신보가 고약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독한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만복 영감이 병석에 누운 틈을 타서 꽃순이 인생을 망치려는 것이잖아. 그 숫쟁이 대봉이가 귀신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던데 꽃순이가 그 산속에서 어찌 살라고. 마을 사람들 모두 꽃순이를 가엾게 여겼지만 점순이의 독한 성깔이 무서워 아무도 나서서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붓동생 갑순이는 꽃순이를 비웃으며 놀려댔습니다. 언니, 잘 됐네. 산속에서 매일 검댕치라고 살면 햇볕에 탈 걱정은 없겠다. 짐이 무거울 테니 그 낡은 옷 한 벌만 들고 가렴. 갑순이는 꽃순이가 소중히 여기던 비녀까지 가로채어 제 것으로 만들고 꽃순이에게는 해진 무명 치마 저고리 한 벌만 내던졌습니다. 꽃순이는 그런 갑순이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아버지의 베갯머리로 몰래 찾아가 야위어가는 손을 꼭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떠나더라도 부디 쾌차하시어 오래오래 사세요. 불초한 딸은 이렇게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점순이는 꽃순이에게 새순물 한 대야와 해진 저고리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꽃순이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조용히 사당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변변한 예복도 혼수도 없는 혼례였지만 그녀는 향 한 자루를 피워 사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위패 앞에 깊이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불효한 딸이 오늘 이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혼례라 부르기도 민망한 절차였지만 조상께 고하는 그 한 번의 절만큼은 꽃순이의 온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대봉이 마을로 내려온다는 소식에 아이들은 무서워 숨거나 담 너머로 호기심 어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살인문이 열리고 대봉이 들어섰을 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소문대로 그는 장신의 사내로 얼굴에는 새까만 수염이 가득하였고 행색은 이보다 더 초라할 수 없을 만큼 남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묘하게 날카로워 쉬이 마주할 수 없는 위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점순이는 대봉의 행색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꼴을 보아하니 예물은커녕 엽전 한 첼도 없는 모양이로구만. 그래도 밥 먹는 입 하나 줄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녀는 대봉을 사람으로 대접하기는커녕 머슴 부리듯 업신여기며 어서 꽃순이를 데리고 가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꽃순이는 떨리는 몸을 가다듬고 아버지 방 쪽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꽃순이의 모습은 애처롭기도 하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낡은 옷을 걸치고 있어도 그 고귀한 품위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봉은 아무 말 없이 꽃순이가 싼 작은 보따리를 받아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보따리를 잡는 순간 꽃순이는 왜인지 모를 묘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 두려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에 찬바람이 불어와 꽃순이의 얇은 치맛자락을 휘감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갑순이와 점순이가 대문 밖까지 나와 어디 잘들 살아보아라 하며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순이는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대봉은 앞만 보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마을 바깥의 큰 나무 아래를 지날 때 평소 꽃순이를 아껴주던 임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댄잎에 싼 인절미 몇 개를 꽃순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꽃순아, 거기 가서도 몸 잘 챙기거라. 사람 팔자는 어찌 바뀔지 모르는 법이야.
고생 끝에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르니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꽃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지고 인적은 끊겼습니다. 해는 서쪽 산봉우리로 기울고 숲속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순이는 숨이 차고 발이 아팠지만 앞서가는 낭군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던 대봉이 발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럽지만 낮은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시면 잠시 쉬어가시지요.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깊이가 있어 꽃순이는 놀랐습니다. 거칠고 무식할 것이라 지레 짐작했던 것과 달리 그의 말씨에는 알 수 없는 침착함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쉬는 동안 대봉은 품속에서 주먹밥을 하나 꺼내어 꽃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을 테니 욕이라도 하시지요. 꽃순이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주먹밥을 받았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산중 생활에 대한 불안과 아픈 아버지를 두고 온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집 온 몸, 좋든 싫든 이 낯선 사내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꽃순이는 마음을 다잡고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주먹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씹을수록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여 한참을 더 오르자 숲이 조금 열리며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쓰러질 듯 초라한 초가 오두막이 달랑 하나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썩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고 벽에는 금이 가서 바람이 들이칠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내 사는 집입니다. 대봉의 말에 꽃순이는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잃었습니다. 마을에서 들은 소문보다도 훨씬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숯가마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여기저기 낡은 장작개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싶을 만큼 황량한 광경이었지만 꽃순이는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각오한 일이었고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몸이 고된 것에 비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에 흩어진 장작과 잡동사니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봉은 그런 꽃순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짐을 내려놓고 함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발이 맞아가자 어수선하던 마당이 조금씩 정돈되어 갔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비추는 산속 오두막에서 그렇게 두 사람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거적 하나만 깔려 있을 뿐 변변한 이부자리도 없었습니다. 대봉은 구석에서 짐승 가죽 몇 장을 꺼내 바닥에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누추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고단하셨을 테니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자신은 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바깥을 경계하듯 지켰습니다. 꽃순이는 낯선 집, 낯선 사내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긴장하여 쉬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짐승 우는 소리와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문가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앉은 대봉의 뒷모습을 바라보자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꽃순이는 쓰러져드는 잠결에 생각했습니다. 계모는 나를 이 험한 곳으로 내쫓아 고생 끝에 쓰러지기를 바랐겠지만 나는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 이곳을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고 언젠가는 아버지께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났습니다. 몸은 차갑고 배는 고팠지만 그녀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아니 선택당한 이 낭군에게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바람이 낮게 울며 오두막을 감싸한 듯 휘몰아쳤지만 그 밤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새의 지저귀는 소리에 꽃순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어젯밤 어둠 속에 가려졌던 집안의 처참한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빽빽이 쳐져 있었고 부엌의 가마솥은 녹이 슬어 붉은 물이 배어날 지경이었으며 마당 구석구석에는 오랫동안 사람 손이 가지 않은 흔적인 먼지와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웬만한 여자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을 광경이었지만 꽃순이는 깊은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곧바로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눈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몸을 움직여서라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꽃순이는 차가운 개울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가다듬은 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을 들어다 개울가로 가져갔습니다. 모래와 짚을 뭉쳐 녹슨 가마솥을 문지르고 또 문지르니 처음에는 붉은 녹물만 흘러나오던 것이 한참을 닦자 본래의 검은 쇠빛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이 얼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깨끗해진 솥을 다시 아궁이에 걸고 쌓인 재를 긁어낸 뒤 마른 솔잎을 주워다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는 불꽃과 함께 피어오르는 연기가 눈을 찌르긴 하였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부엌을 채우기 시작하자 꽃순이의 마음에도 조금씩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보일 만큼 적은 양의 보리만 남아 있었지만 꽃순이는 군말 없이 그것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 무렵 대봉은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 소리가 산중의 고요를 깨며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꽃순이가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춘마루에 내놓자 대봉은 일손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낡은 쟁반 위에 보리밥 2사발과 소금에 절인 무, 그리고 맑은 물 1사발이 전부였지만 대봉은 그 소박한 상 앞에서 잠시 발을 멈추더니 이내 바른 자세로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낭군이 젓가락을 드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밥상이었지만 노동 뒤에 먹는 밥맛은 각별하였고 무엇보다 낯선 낭군과 마주하여 먹는 첫 끼니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안온함을 선사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대봉은 다시 도구를 챙겨 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숯을 구워야 하니 저물녘에나 돌아오겠소. 짐승이 내려올 수 있으니 문단속 잘하고 멀리 나가지 마시오. 그 무뚝뚝한 말씨에 담긴 걱정을 느끼며 꽃순이는 고개를 숙여 배웅하였습니다. 대봉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지자 꽃순이는 본격적으로 집안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빗자루가 없어 쑥대 가지를 꺾어 묶어 빗자루를 만들고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질을 하였습니다. 찢어진 창호지에는 남은 종이를 찾아다 바르고 마당에 흩어진 잡동사니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인 덕분에 배가나 다름없던 오두막은 어느새 작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록 낡고 허름한 집이라도 안주인의 손이 닿자 그곳에는 생기가 깃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꽃순이에 관한 소문이 꼬리를 달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계모 점순이는 우물가에 나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웃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아이고, 가엾은 우리 꽃순이가 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숫쟁이 대봉이 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밤중에 무슨 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도망쳐 나오다 짐승한테 물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녀의 말은 걱정을 빙자한 저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에 있던 갑순이도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집은 귀신이 나온다던데 언니가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쯤 보따리 싸들고 도망쳤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갑순이의 가벼운 말솜씨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속으로는 꽃순이의 안위를 걱정하며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점순이의 바람과 달리 꽃순이는 산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낮이 기울자 꽃순이는 집 주변을 돌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산비탈에는 아직 지지 않은 늦가을 들풀이 드문드문 자라고 있었고 도토리와 밤도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치마폭에 그것들을 주워 담으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귀한 먹거리를 내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낭군의 저녁상을 차릴 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부지런함과 긍정적인 성품 덕분에 그녀는 가난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길 저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보따리를 진 할머니는 꽃순이네 집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목이 말라 더는 못 걷겠구나. 젊은이,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없겠느냐. 꽃순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바가지에 찬물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급히 드시다 살에 들리지 않도록 버들잎 한 장을 띄워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급히 드시면 목에 걸리니 천천히 드십시오. 할머니는 꽃순이의 고운 마음씨에 감탄하며 물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신 할머니는 꽃순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곧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오두막이지만 마당에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쓸려 있고 낡은 대돌이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는 것을 보자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허허, 이 깊은 산속에 이토록 고귀한 꽃이 피어 있었구나. 겉은 허름한 껍데기 같아도 속은 꽉 차 있어.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에 꽃순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할머니는 짐을 고쳐지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거친 돌 속에 보석이 숨어 있는 법이고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법이지. 지금 고생을 탓하지 말고 낭군을 잘 보필하거라.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니. 꽃순이는 할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 숯을 굽는 낭군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있다는 것일까요? 물어보려 하였지만 할머니는 이미 지팡이를 짚고 바람처럼 숲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꽃순이는 멍하니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묘한 만남이었지만 할머니의 말은 꽃순이의 가슴 깊이 울림을 남겼습니다. 거친 돌 속의 보석이라니. 그녀는 문득 대봉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고 거친 일을 하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그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에게는 남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어스름이 깔릴 무렵 대봉이 지게 가득 숯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과 숟가루로 새까맣게 되었지만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꽃순이는 얼른 나가 맞으며 짐을 받고 데워놓은 물을
손 대야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서 얼굴부터 씻으세요. 대봉은 꽃순이가 내민 손 대야를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평생 혼자 거칠게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새순물을 떠다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없이 손과 얼굴을 씻었지만 수건을 받아드는 손길은 아침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낮에 꽃순이가 뜯어온 들풀 나물 무침과 호두 무침,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으로 차려졌습니다. 고기 한 점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대봉은 한참 밥상을 내려다보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동안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밥알 하나 흘리지 않으며 실로 예의 바르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보통 산사내라면 허겁지겁 먹어치울 법한데 그의 식사 예절은 마치 엄한 가정에서 교육받은 양반댁 자제처럼 품위가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낭군의 그런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낮에 만난 할머니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꽃순이가 미리 화로에 불을 피워두었기에 방 안은 따뜻하였습니다. 대봉은 숯가마 옆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꽃순이는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숫쟁이가 책을 읽다니, 그것도 어려운 한자가 빽빽이 쓰인 고서였습니다. 대봉은 등잔 아래서 책장을 넘기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였습니다.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풀어놓은 오래된 서책인 것 같았지만 꽃순이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 조용히 바느질 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몇 번이나 낭군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옆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등불 아래서 빛나는 눈동자만은 명민하고 맑았습니다. 꽃순씨, 침묵을 깨고 대봉이 불렀습니다. 꽃순이는 놀라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고생을 끼쳐드려 미안하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고생스럽게 해서 죄송하오. 하지만 약속하겠소.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였습니다. 꽃순이는 가슴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낭군 곁이 제 자리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하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어 문을 흔들었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대봉의 집에 변화가 생겼다는 소문이 마을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던 마을 사람들이 대봉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와 말끔히 정돈된 마당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이런, 귀신 나올 것 같던 그 집이 제법 사람 사는 집이 됐더라고. 꽃순이 솜씨가 좋은 거겠지. 대봉이 그자도 달라졌대. 예전에는 사람 보면 피하기 바빴는데 요즘은 먼저 인사도 하고 얼굴도 밝아졌다는구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계모 점순이는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꽃순이가 고생하며 눈물로 지내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사이좋게 지낸다는 소문이 들리니 배가 쓰렸습니다. 숫쟁이 폐가를 조금 치웠다고 행복하다는 거야. 며칠 못 가서 굶어 죽겠다며 울면서 내려오겠지. 점순이는 짐짓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갑순이를 불러 속삭였습니다. 갑순아, 내일날 밝으면 네가 그 산속집에 한번 다녀오거라. 밥 먹고 사는 건지 아니면 굶어서 뼈만 남은 건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너라. 갑순이는 산길 올라가기 싫다며 입을 삐죽거렸지만 어미의 눈치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꽃순이가 대봉이 산에 간 사이 집 뒤 작은 밭을 일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돌을 고르고 땅을 파서 내년 봄에 채소를 심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힐 무렵 살인문 밖에서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거기 있어요? 갑순이었습니다. 꽃순이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여 호미를 내려놓고 나가 맞았습니다. 갑순이는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을 보더니 일부러 놀란 척 얼굴을 꾸몄습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돼지우리인 줄 알았더니 사람 사는 집이 됐네. 갑순이는 방 안으로 불쑥 들어가 왕자라도 차지한 듯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을 것이 없나 찾느라 눈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대봉의 옷 사이로 삐져나온 무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래된 주머니였는데 호기심에 열어본 갑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숟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약재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풀뿌리가 아니라 10년 묵은 산삼과 영지 같은 보통 백성이라면 손도 댈 수 없는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숫쟁이가 이렇게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어? 게다가 이건 한약방에 납품해도 될 만큼 상등품이잖아. 갑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꽃순이가 황급히 들어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순이는 약재 주머니를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매형이라는 양반 도두가 아니야? 약재를 캐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마을 약방에서 훔쳐온 거에 틀림없어. 꽃순이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리가 없어. 그분은 남의 것에 손댈 뿐이 아니야. 하지만 갑순이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고 봐.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다 일러 바칠 테니까 도둑이랑 사는 것도 잘 어울리네. 갑순이는 약재 주머니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회오리 바람처럼 나가버렸습니다. 꽃순이는 흩어진 약재를 주워 담으며 마음이 심란하였습니다. 낭군이 숯을 구우면서 산에서 채취한 것일 텐데 왜 갑순이는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것일까? 분명 이처럼 귀한 약재는 아무나 쉬이 구하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낭군은 왜 이렇게 값나가는 것을 팔지 않고 모아두는 것일까? 의문은 꼬리를 물었지만 꽃순이는 낭군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순이가 내려가서 잊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릴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봉이 돌아왔을 때 꽃순이의 얼굴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봉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꽃순이는 낮에 갑순이가 다녀간 일과 약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대봉은 껄껄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 약재는 때가 되면 요긴하게 쓸 것들이요. 훔친 것이 아니니 떳떳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꽃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터이니 그대는 그저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머지않아 마을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오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오. 대봉의 말대로 마을에는 이미 불어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순이가 내려가자마자 점순이에게 고자질하였고 점순이는 곧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저 숫쟁이 놈이 도둑이래요. 약방을 털었는지 귀한 약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대요. 관아에 고해서 포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점순이의 기세와 가난한 숫쟁이가 귀한 약재를 가지고 있다는 의아함에 차츰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는 소박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순이의 악에 섞인 거짓말은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의심의 씨앗을 심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산골 마을에 그리고 겨우 행복을 쌓아가기 시작한 꽃순이의 집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시작된 나쁜 소문은 발 달린 짐승처럼 빠르게 번져 사흘도 되지 않아 온 마을이 대봉 이야기로 들썩거렸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숯을 팔러 내려온 대봉을 보고 수군거렸고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저기, 저 숯쟁이 봐라. 밤이면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창고를 터는 놈이래. 겉은 순해 보여도 속은 시커먼 자라지. 사람들의 눈초리와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대봉은 그저 묵묵히 지게를 내려놓고 숯을 팔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의심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성실한 사람이라며 죽여 세우던 입이 오늘은 도둑이라며 침을 뱉는 세상이었습니다. 대봉이 장터에서 돌아와 무거운 지게를 내려놓을 때 꽃순이는 낭군의 어두운 얼굴을 살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봉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장터에서 받았을 모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꽃순이는 따뜻한 숭충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낭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동생이 한 말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대봉은 숭죽을 한 번에 마시고는 꽃순이의 손을 꼭 쥐어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바람 같은 것이요. 불 때가 있으면 잦아들 때도 있어. 나는 결백하니 그대는 아무것도 걱정 말고 집 문단속이나 잘해주시오. 머지않아 귀한 손님이 오실 것이오. 귀한 손님이라는 말에 꽃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봉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하여 더 이상 캐묻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산에는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어대고 나무들이 괴상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꽃순이는 자리에 누웠지만 낮에 낭군이 한 마리 귀에 맴돌아 쉬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대봉은 깊이 잠든 듯 잠결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꽃순이는 때때로 들려오는 바스락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치고는 너무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꽃순이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자는 줄 알았던 대봉이 번개처럼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조용히 계시오라는 짧은 속삭임을 남기고 문을 열어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꽃순이는 호기심과 두려움의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어렴풋이 비추는 마당에 검은 두건을 깊이 눌러쓴 사내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루한 차림의 대봉을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굽히며 엎드렸습니다. 그 말씨는 도성에 세련된 것으로 산골 말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도련님, 오랫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대행수 어른께서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내가 낮고 정중한 말씨로 아뢰었습니다. 대봉은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위엄 있는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마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 돌아가서 대행수 어른께 조금 더 기다리시라 전하라. 그리고 부탁한 물건은 가져왔느냐? 사내들이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대봉에게 올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관찰사 권차씨의 직인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봉은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사내들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고 그림자처럼 재빠른 몸놀림으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꽃순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숫쟁이 시골 사내가 도성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게 도련님이라 불리다니, 그리고 그들이 올린 그 봉투에 찍힌 관찰사의 직위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꽃순이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봉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꽃순이는 자는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가슴은 빠르게 두방망이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봉은
꽃순이가 깨어있음을 눈치챈 듯 잠시 그녀의 등에 시선을 보내다가 한번 깊이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밥상 앞에서 꽃순이는 밤새 신경 쓰이던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낭군, 어젯밤에 오신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낭군을 도련님이라 부르던데 당신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대봉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꽃순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꽃순 씨, 놀랐을 거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말하면 오히려 당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 나는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자가 아니니 그저 나를 믿어주시오. 머지않아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날, 당신에게 제일 먼저 용서를 빌고 감사를 전하겠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꽃순이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봉투에 찍힌 관찰사의 직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찰사는 이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보다도 훨씬 높은 가명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낭군이 받았다는 것은 낭군의 신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터였습니다. 한편 마을의 계모 점순이는 소문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이장과 힘께나 쓴다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산에 올라갈 채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도둑이 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딸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 도둑놈과 살고 있으니 어미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장물을 찾아내 관아에 고해야 합니다. 점순이는 정의를 내세우는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대봉의 집을 뒤지다 숨겨진 재물이 있으면 가로채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순이의 기세에 이끌려 몽둥이를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순이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정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낮이 되어 조용하던 산중 오두막이 소란스러운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점순이를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살인문을 밀치며 들이닥친 것입니다. 꽃순이는 갑작스러운 침입자들에게 놀라 얼굴이 새하얘진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습니까? 꽃순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점순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내 낭군이 도둑질을 해서 물건을 쌓아뒀다는 소문이 나더라 확인하러 왔다. 썩 비켜라. 점순이는 신도 벗지 않고 쇳마루를 올라가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대봉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태연하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남의 집에 신을 신고 들이닥쳐. 무슨 불법이요. 대봉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싸늘한 기운이 가득하여 제일 앞에 서 있던 젊은이들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세를 탄 점순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법이라니. 도둑의 소굴을 수색하는 것이 무슨 불법이야. 바닥에서 천장까지 다 뒤져서 작물을 찾아내라. 점순이의 지시에 사람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꽃순이가 막으려 하였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대봉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벽장 구석을 뒤지던 점순이의 손에 무거운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있었다. 여기 숨겨두었구나. 점순이가 환성을 지르며 상자를 꺼내 마당에 내팽개쳤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순이가 보았던 귀한 약재뿐 아니라 보통 백성은 구경도 못할 최상품 비단감과 옥으로 만든 놀이개, 그리고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져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다 얼마어치야. 필부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잖아. 진짜 도둑질을 했던 것이 틀림없어. 안 그러면 이 산속 오두막에 이런 것이 있을 리 없지. 점순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대봉을 가리켰습니다. 이 악당아,
이제 꼬리가 잡혔구나. 어디서 남의 것을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이 증거가 나왔으니 관아행위다. 이놈을 묶어서 관아로 끌고 가거라. 점순이의 호령에 젊은이들이 포승줄을 들고 대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꽃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대봉 앞을 막아섰지만 우람한 사내들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대봉은 거칠게 달려드는 자들을 몸으로 막아내며 꽃순이가 다치지 않도록 감쌌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대봉이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필이 아니라 여러 필의 말이 산길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관아 포졸들의 느릿한 걸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절도 있고 빠른 것이었습니다. 서 있던 마당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산길에서 정제된 차림의 사내들이 말을 타고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자들은 여시 상단 션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었고 뒤를 이어 짐을 잔뜩 실은 말들이 따라왔습니다. 행렬의 중앙에는 나귀를 탄 노인 한 분이 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연세가 드셨지만 몸에 걸친 도포의 윤기며 온몸에서 풍기는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행렬의 규모와 질서 정연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비켰습니다. 노인은 나귀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서며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어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가명 관찰사 어른의 확인 서찰이 있소이다. 이 집의 주인은 우리 여시 상단의 도련님이시오. 도련님께서는 병환을 조리하며 심신을 닦고자 신분을 숨기고 계셨던 것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서찰을 받아 펼쳐보자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 고을을 관할하는 관찰사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여시 상단의 도련님이 이 일대에서 심신을 요양 중임을 확인하며 관련된 일을 보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졸 수령은 서찰을 손에 쥔 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관찰사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 어른의 직인이 찍힌 서찰을 무시하였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뻣뻣하게 굳어선 포졸 수령 앞으로 다가서며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수령 어른, 이미 관찰사 어른께도 이 사태가 보고되었소이다. 한낱 풍문으로 무고한 이를 포박하려 하셨으니 그 책임을 어찌 지실 것인지 가명에서도 궁금해하고 있소이다. 포졸 수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찰을 돌려주고 굳은 표정으로 포졸들에게 눈짓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쥐고 있던 포승줄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꽃순이는 놀라움에 입을 막으며 낭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순이와 점순이도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편 대봉은 노인 앞으로 걸어가 차분히 말하였습니다. 대행수 어른,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소. 어른께서 직접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시게 하여 죄송하오. 노인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이 늙은이가 진작 나섰어야 하거늘 이제야 달려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당에 물을 뿌린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봉은 천천히 포졸 수령 앞으로 걸어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령 어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어른의 본분이거늘 한쪽 말만 듣고 무고한 자를 벌하려 하셨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소. 이 일의 전말은 이미 가명에 보고된 바이오. 포졸 수령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한참을 서 있다가 이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대봉은 차갑게 한 번 보고는 시선을 돌려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 부루,
대봉이 낮게 부르자 점순이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집을 샅샅이 뒤지고 도둑으로 모는 그 집요함, 정말 감복하였소. 그토록 탐내던 것들이 여기 있는데 왜 가져가지 못하시는 거요? 대봉의 말에는 날카로운 빈정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순이는 기어 나오며 대봉의 도포자락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이 어미가 정신이 나가 잠시 미쳤던가 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봉은 점순이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점순이가 저지른 죄상을 마당에 모인 모든 이 앞에서 또렷이 말하였습니다. 병든 남편을 두고 딸을 내쫓은 일, 집안의 재산을 갈취하려 한 일, 근거도 없이 사위를 도둑으로 몰아 관아까지 끌어들인 일. 마을 사람들은 낮은 술렁임으로 점순이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여자가 꽃순이를 그리 구박했던 것이 이제 다 드러났구나.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 이런 꼴이 되는 거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점순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봉이 입을 열어 판결을 내리려던 찰나 마당의 한쪽에서 하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만복 어른께서 의식을 회복하셨다 합니다. 꽃순이는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지듯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봉은 잠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은 꽃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점순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 중에는 이웃집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은 평소 만복과 각별히 지내던 이로 급히 아래채로 내려가 병석에서 막 눈을 뜬 만복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자초지종을 낱낱이 전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마당이 잠잠해질 무렵 살인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인 둘이 부축하여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만복이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하였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선 점순이를 바라보며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점순이, 내 들었소. 더 이상 내 집에서 안주인 행세를 할 수 없소. 오늘로 이 인연을 끊겠소. 짐을 챙겨 나가시오. 그리고 2번 다시 꽃순이와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던 아버지가 딸의 고통을 전해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꽃순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오래 기다리던 것이 비로소 이루어진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점순이는 만복의 눈빛 앞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갑순이의 손을 잡아 끌며 허겁지겁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도 가련하였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여씨 대행수 어른은 가져온 짐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비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도련님의 억울함이 밝혀진 날이니 마을 어른들도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련님과 마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뜻밖의 덕을 입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2 사람을 칭송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가락질하던 입이 이제는 덕담을 쏟아내느라 바빴습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이고 또 권세의 힘이라고 대봉은 씁쓸하게 웃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여씨 대행수 어른과 일행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포졸 수령도 말없이 포졸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떠들썩하던 마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가난한 숫쟁이의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꽃순이는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봉이 천천히 그녀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마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비키자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봉은 꽃순이의 손을 두 손으로 조용히 감싸 쥐었습니다. 꽃순 씨,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끝까지 나를 믿어주어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꽃순이는 고개를 들어 낭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낭군, 저는 그저 제 곁에 있는 사람을 믿었을 뿐이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버텨온 시간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봉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당에 멍석을 깔고 소박한 잔치상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산중 오두막이었지만 그날 밤의 잔치는 어느 잔치에도 뒤지지 않는 풍요로움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 달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자 대봉과 꽃순이는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꽃순 씨, 한 잔 받으시오. 그동안의 서름을 씻는 술이요. 대봉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꽃순이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보다도 맑고 아름다워 대봉은 잠시 말을 잇고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산중 오두막에서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였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지만 가난하고 고달팠던 그러나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이 작은 집의 기억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운치 있게 들려오는 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제와 다름없이 동쪽 산을 넘어 해가 떠올랐지만 그 빛이 비추는 풍경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소란이 지나간 산중 오두막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10시 상단에서 내려온 하인들은 발소리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의 산새들은 맑은 소리로 노래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꽃순이는 일찍 일어나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하인들이 밥상을 차리겠다는 것을 마다하며 직접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이 달라졌다 하여도 낭군에게 올리는 첫 아침상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차리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꽃순이는 솥뚜껑을 열어 희고 윤기 나는 쌀밥을 확인하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간을 맞춰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보리밥에 깍두기가 전부였던 밥상에 오늘은 흰쌀밥에 가지조림, 구운 생선까지 곁들어졌지만 꽃순이가 정성을 쏟은 것은 재료의 귀함 때문이 아니라 그 요리에 담긴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대봉은 이미 단정히 씻고 정갈한 자세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검댕이 묻은 낡은 옷 대신 단정한 도포를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빼어난 기품이 넘쳤고 꽃순이는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대봉은 꽃순이가 들어오자 책을 덮고 온화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꽃순 씨, 하인에게 시키면 될 것을 왜 직접 고생을 하시오? 꽃순이는 상을 놓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낭군, 옷차림이 바뀌고 신분이 밝혀졌다 하여 낭군이 다른 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여전히 저를 아껴주시는 낭군이시니 제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는 것이 아내의 도리이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하여 아침을 들었습니다. 대봉은 꽃순이가 끓인 된장국을 한 모금 맛보고는 탄성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느 주막의 음식보다 당신이 끓여준 국물이 훨씬 낫소. 이 맛이 그리워서
산중 생활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소. 대봉의 너슬에 섞인 칭찬에 꽃순이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대봉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채비를 하지요. 장인어른을 뵈러 가야겠소. 어젯밤 보낸 사람에게서 기별이 왔는데 다행히 차도가 있어 의식을 되찾으셨다 하오.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꽃순이는 기쁨의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어젯밤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대봉과 꽃순이가 가마를 타고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길가로 나와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손가락질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위엄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봉은 가마창을 열어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너그럽게 대하였습니다. 지난 일은 흘려보냅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하는 법이요. 이제부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지 않겠소. 대봉의 너그러운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꽃순이의 친정에 도착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음침하고 어둑하던 기운은 사라지고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으며 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고 아버지는 야위었지만 안색이 한결 밝아져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꽃순이가 울며 달려들어 품에 안기자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 꽃순아, 내 귀한 딸아. 못난 아비 때문에 그 고생을 했구나. 아버지와 딸의 눈물겨운 상봉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 대봉이 방으로 들어와 만복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그간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여 죄송하옵니다. 여씨 상단에 대봉이옵니다. 이제 장인어른의 사위로서 정식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만복은 의젓하고 기품 있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이런 소문으로 들었지만 이토록 훌륭한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 허름한 차림의 젊은이가 이분이란 말인가. 대봉은 만복을 부축하며 편히 있으라 하였습니다. 편히 계십시오. 신분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다만 꽃순이를 아끼고 장인 어른을 모시는 사위일 뿐입니다. 이제 집안의 근심은 모두 사라졌으니 마음 편히 조리하시어 건강을 되찾으시길 빕니다. 점순이가 집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만복은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내 부덕의 소치일세.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꽃순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내 스스로 결단을 내렸어야 했거늘 사위가 와서 진실을 밝혀주고 나서야 이제야 바로잡혔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네. 꽃순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지난 일은 잊으세요. 이제 우리 식구 모두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만복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쳤고 그 온기는 살인문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대봉은 꽃순이에게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었습니다. 꽃순 씨, 한양 본가로 올라가겠소? 아니면 여기 남아서 살겠소?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한양의 큰 집으로 갈 수 있소만. 꽃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산 쪽을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낭군, 저는 한양의 화려한 생활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곁에서 뵙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낭군과 처음 정을 나눈 그 산중 오두막이 그립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그곳에는 우리만의 추억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대봉은 그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럴 것 같았소.
나도 시끌벅적한 한양보다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있는 이곳이 좋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오두막을 손질하여 살면 어떻겠소? 대봉은 곧 목수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산중 오두막을 새로 짓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래의 초가지붕이 있던 자리를 그대로 살리면서 굵은 기둥을 세우고 번듯한 기와를 얹어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집 주위에는 꽃순이가 좋아하는 꽃나무들을 심고 맑은 계곡물을 끌어들여 작은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와 일손을 보탰습니다. 이것은 대봉과 꽃순이의 덕이 마을 전체를 감화시킨 까닭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새 산과 들이 흰 눈으로 뒤덮이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집은 설경과 어우러져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최상의 목재와 흙을 사용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참으로 사람 살기에 알맞은 집이 되었습니다. 대봉과 꽃순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화롯불 곁에 앉아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니 그간의 고생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어느 깊은 밤, 세 식구는 사랑방에 모여 앉아 다과를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놓여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타닥타닥 숯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대봉은 장인 어른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장인 어른, 기색이 어떠하십니까? 만복은 호호 웃으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사위 덕분에 몸이 날 것처럼 가뿐하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어진 딸과 사위의 보살핌을 받으니 극락이 따로 없구나. 내 생애에 이런 평화로운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꽃순이는 곶감을 접시에 담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대봉이 숯을 굽던 시절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낭군, 그때 일이 기억나십니까? 검댕을 얼굴에 묻히면서도 등줄기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시던 모습을 저는 그때 낭군이 무섭기도 하면서 왜인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답니다. 대봉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그때 제 꼴도 꽤나 볼품 없었지요. 그래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도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요. 참된 보석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요. 밤이 깊어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졌지만 집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온하였습니다. 대봉이 창호를 살짝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산 풍경은 고요하고 신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꽃순이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꽃순 씨, 저 눈이 그치면 봄이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 집 마당에도 매화가 피고 살구꽃이 피겠지요. 앞으로 우리의 날들도 다가오는 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이요. 꽃순이는 화롯불 빛을 받으며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예, 낭군. 낭군과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두렵지 않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차, 향기와 오순도순 나누는 이야기 소리는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계모의 술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끝은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참된 부부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이 이야기를 전하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고운 마음씨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산골 어딘가에서는 대봉과 꽃순이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화롯불 온기와
향기로운 차내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쉬세요. 대봉과 꽃순이가 지키는 그 따뜻한 집처럼 여러분의 밤도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